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마스입니다. 이제 또 새벽 시간이 돌아왔네요. 1교시 6시입니다. 6시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죠. 즐겁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눈을 뜨자마자 다시 또 누워 있는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일찍 일어나셔서 또 하루를 시작합시다. 이 잠을 이렇게 푹 자야 하는데 새벽 3시 일어났다가 또 깼다가 5시 일어났다 깼다가 저도 종종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이 숙면 취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일찍 자야 돼요. 요즘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불안할수록 혼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불안할수록 혼자가 안 되잖아. 여러 명이 되고 싶죠. 여러 명이 같이 어울리고 싶고 혼자는 외롭고 쓸쓸하고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혼자일수록 그걸 즐겨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혼자 노래 부르지 못하는 사람은 여럿이 함께하는 합창도 잘 할 수가 없어요. 또 혼자 춤을 추지 못하는 사람은 짝을 맞춰 가지고 추는 군무를 잘 출 수도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지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은 이 다른 사람과도 잘 지내기가 힘들겠죠.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은 자꾸만 사람을 찾습니다. 이 사람을 잃으면 어쩌지라는 생각으로 전전긍긍하면서 인간관계에 뭔가 쩔쩔매기도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혼자 있는 게 두렵게 되면은 상대한테 모든 걸 맞춰주게 되고요.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을 나도 모르게 내어주게 되죠. 그러면 관계의 균형이 기울어지게 됩니다. 관계의 균형이 기울어지게 되면은 결국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는 뭔가 못 버티는 나약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나를 잃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이 관계 밖에서는 내 자신하고 즐거운 시간을 이제 보내셔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에게 휘둘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을 훨씬 더 주체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거,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외롭고 힘든 사람은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그럼 제가 재밌게 놀아줄 테니까 외로워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놀 줄 몰라서 그런 것 같아. 보니까 일할 줄만 하지 일할 줄만 아니까 그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삼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또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좀 아주 충격적이었죠. 어제 보니까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이 그 부진한 실적 발표 때문에 이 삼성을 비롯해서 이 국내 반도체주들이 뭔가 직격탄을 맞은 것 같아요. 직격탄 맞았습니다. ASML은 그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극자외선 노광 장비 EUV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어요. 신규 예약이 이제 시장의 기대치를 좀 밑들다 보니까 그 파운드리 기업들의 실적 역시 기대 이하일 거다. 그런 전망이 이제 매도세로 이어진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추정을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어제 코스피 보니까 삼성이 주가가 전날보다 1.25%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HBM 반도체 간판 기업이죠. 하이닉스도 결국 전날보다 0.2% 내려간 수준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밖에 HBM 관련주 한미반도체 그리고 온디바이스 관련주 제주반도체 주가도 각각 2.85, 2.12% 하락 마감을 했는데 코스피 지수도 시총 상위 기업인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등의 주가 약세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전날보다 0.98% 하락해서 2584.18로 마감을 한 거죠. 이 코스피 지수가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다 보면서 2600선 밑으로 떨어진 겁니다. 이날 개미들이 3,596억 정도 순매수에 나섰는데 기관 애들은 한 2,011억, 외국인들은 1,785억 정도 매도세를 막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반도체줄의 부진은 이날 ASML이 발표한 올해 1분기죠.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어요. 회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ASML의 순이익은 12억 2천만 유로를 기록을 합니다. 전 분기인 작년 4분기 대비 약 27% 줄었고요. 매출은 52억 9천만 유로죠. 이전 분기인 72억 4천만 유로 대비 41% 쪼그라들었습니다. 올해 1분기 장비 등 예약 매출은 EUV 부분이 6억 한 5,600만 유로를 포함해 가지고 총 36억 유로를 기록했네요.
정보업체 그 LSEG 집계 기준인데 그 전문가 기대치인 54억 유로를 아주 대폭 밑도는 수준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회사는 올해 2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매출이 57억에서 한 62억 정도 그 62억 유로예요. 시장 기대치와 유사할 거라고 올해 전체 매출은 한 293억 유로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일 거라고 밝혔습니다. ASML CEO는 올해 1분기에는 장비의 그 비율과 일회성 효과가 주로 영향을 줬다면서 반도체 산업이 경기 하강 국면에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는 실적이 더 좋을 거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투자자들은 ASML의 주된 고객이 한국과 중국, 대만 파운드리 기업이라는 점에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ASML은 올해 1분기 중국이 전체 매출의 49%에 해당하는 20억 유로어치의 그 장비 등을 구매했다고 밝혔는데 전반적으로 매출이 둔화됐지만은 중국 업체들의 장비 구매에 비해서 한국과 대만은 상대적으로 부진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삼성과 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주들의 주가 급락은 작은 악재에도 아주 민감한 국내 증시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죠. 그래서 AI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관련주가 최근에 단기간에 급등한 상태다 보니까 이 악재에 좀 민감한 시기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외국인 자금도 역대급으로 유입된 상황인데 강한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 이상 추가 매수세가 더 유입되기는 힘들 거다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몇 개월간 글로벌 증시가 호황을 누렸지만은 미국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다 보니까 차익 실현이 돋보이는 분위기고 중동 전쟁 리스크 확산이나 유가 급등 같은 변수가 갑자기 부각되지 않는다면은 이 반도체를 비롯해서 증시가 당분간 횡보하면서 조정이 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는 사람도 있어요. 세미가 있는데 영어로 세미인데 그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 협회를 말해요. 여기서 최신 보고서를 냈는데 반도체 장비 구매의 72%를 한국과 중국, 대만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세 나라 반도체 산업이 파운드리 중심이기 때문이죠. 다만 그 한국하고 대만은 작년에 반도체 경기 악화로 장비 구매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 한 27% 줄었어요. 중국만 한 29% 늘었다고 합니다. 이날 대만 증시는 TSMC의 그 24년도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전날보다 2.03% 오른 채 마감을 해가지고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에서는 TSMC 매출이 지진 등 여파에도 불구하고 작년 동기 대비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TSMC는 상당히 잘 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만 조금 아쉽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주 좀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닌데 삼성전자 노사의 그 임금 협상이 이제 결렬이 되고 양측 간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일에 삼성전자 그 창사 이래 처음으로 노동조합의 단체 행동이 진행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중 최대 규모죠.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어제 그 경기 화성사업장이죠. 부품 연구동 앞에서 그 노조 측 추산 약 2,000명 정도, 2,000명 정도가 참가한 가운데 문화행사를 했다네요. 문화행사. 노조는 이날 행사를 예초 DSR 1층 로비에서 열 계획했는데 안전 등 문제를 이유로 사측이 진입을 막아서 이제 사옥 앞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사측이 지난 주말 로비에 화단을 조성한 것을 두고도 노조가 행사 방해 목적이다 주장하면서 항의해가지고 양측 간의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는데 이 조합원의 발언과 공연 등이 이어진 오늘 행사에서는 노조는 사측이 노사 협의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임금을 결정했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노조와의 대화에 저장적인 태도를 이제 보일 것을 촉구하는 거죠. 앞서서 삼성전자 사측과 그 전삼노는 지난 1일부터 교섭을 이어왔는데 임금의 인상률하고 휴가제도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서 결국에는 지난달 18일 날 이제 교섭이 결렬이 돼요. 임금 인상안의 경우 보니까 사측은 최종적으로 5.1%를 제시해요. 근데 노조는 6.5%를 이제 요구하겠죠. 이렇게 사측은 이와 별개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그 참여하는 노사 협의에서 별도 임금 조정 협의를 진행해서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을
평균 5.1% 정했습니다. 반면에 전삼도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도 무산되다 보니까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 거죠. 전삼도를 포함해서 삼성전자 5개 노조가 그 참여한 그 투표에서는 전체 조합원의 74%가 쟁의 행위에 참석을 했습니다. 다만 그 투표 참여율이 낮았던 DX 노조 조합 차원에서는 쟁의에 불참하기로 했고요. 삼성전자에서는 1969년이죠. 창사 이후로 파업이 벌어진 적은 없어요. 재작년하고 작년에도 임금 교섭이 결렬되다 보니 노조가 조정 신청을 거쳐서 쟁의권을 확보했으나 실제 파업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삼노 측은 파업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 한국 사회와 국제사회에서 삼성전자의 영향력이 매우 큰데 이렇게 파업이 일어난다면 타격은 사측뿐 아니라 노측과 국민들까지 입을 수 있다고 하죠. 사측의 전형적인 변화가 없다면 결국 파업으로 가는 길로 내모는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삼도는 다음 달 24일 서울 서초구 삼성의 그 서초 사옥에서도 같은 행사를 열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별로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좀 답답하네요. 자꾸 이렇게 사측하고 노사 간의 갈등이 있으면은 좋을 게 없어요. 외국인들이 봤을 때 이게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빨리 도망가고 싶겠지. 어제는 보니까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한 국내 최대 정보통신기술 IT 전시회 월드 IT 쇼 2024 이게 개최가 됐는데 전시장을 찾은 15,000명의 IT 매니아들이 하나같이 C홀을 찾았다. C홀. 삼성전자랑 LG전자가 펼치는 인공지능 대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라고 하네요. 삼성은 이번에 세계 첫 AI폰이죠. 갤럭시 S24 시리즈를 앞세워 가지고 AI가 바꿔놓은 일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장을 꾸몄고 LG전자는 집에서부터 자동차까지 생활 곳곳에서 차별화된 공감지능 AI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고 하네요. 도시광장 컨셉으로 꾸민 삼성전자 전시관의 주인공은 갤럭시 AI였다고 합니다. 도서관, 공원, 옷가게 등 다양한 공간을 만든 뒤에 그 각 상황에 맞게 쓸 수 있는 갤럭시 AI 기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네요.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서 노트 어시스트로 논문이나 긴 글을 빠르게 요약하거나 번역을 하고 음성 녹음으로 강의 내용을 텍스트로 변하는 걸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실시간 통역 기능에 힘을 줬고 옷가게에서 식물원에선 서클 투 서치를 통해서 다양한 패션 아이템하고 식물을 검색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 서클 투 서치는 화면에 동그라미만 그리면 검색이 되는 신개념 검색 기능인데 삼성 관계자도 AI 시대를 맞아서 갤럭시 AI로 한편 한결 편해진 일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전시장을 꾸몄다고 합니다. AI로 업그레이드된 사진 촬영 기술을 느낄 수 있도록 포토존도 곳곳에 마련했고 하여튼 뭐 다양한 그런 컨셉을 잘 맞춰놓은 것 같습니다. 갤럭시 S24의 그 야간 촬영 기능을 또 체험할 수 있도록 해놓는가 보더라고요. 또 다양한 그런 전시를 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기회 되시면은 한번 월드 IT쇼 2024 여기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는 여기까지 할게요. 하여튼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